처음 그 여자를 본 순간 나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핏기 없이 창백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날 밤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충남 논산 외곽에 자리한 오래된 나이트클럽 블룸은 뒤편 주차장은 축축한 담배꽁초와 검은 빗물로 질퍽거렸고 네온 사인은 젖은 공기 속에서 번져 흐릿하게 흔들렸다. 보라색 불빛이 웅덩이 위로 일렁일 때마다 마치 바닥 아래 무언가 살아 움직인 듯한 착각이 들었다. 나는 당시 28이었다. 군대를 다녀온 뒤 이곳저곳 떠돌다 결국 논산까지 흘러왔고 블루문에서 웨이터 일을 시작한 지 3달쯤 되었을 때였다. 원래 시끄러운 곳은 질색이었다. 귀를 울리는 음악도 술 냄새도 취객들의 웃음소리도 전부 싫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유가 없었다. 아버지가 쓰러진 뒤 병원비는 계속 쌓여갔고 어머니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다. 그래서 버텼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끊임없이 테이블을 돌고 술병을 나르고 토한 자리 치우고 손님들 싸움 뜯어말리고 경찰이 오면 뒤처리까지 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었다. 블루문은 논산에서도 오래된 나이트클럽으로 유명했다. 예전에는 꽤 잘 나갔다고 들었지만 내가 일하던 무렵엔 이미 기세가 완전히 꺾인 상태였다. 손님도 줄어들었고 가게 안에는 늘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직원들이 오래 버티질 못했다. 특히 야간 마감조가 그랬다. 처음엔 다들 웃으면서 말했다. 여긴 새벽 4시 넘으면 귀신 나온다. 전부 농담처럼 웃어 넘겼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이야기를 웃으며 하는 사람이 사라졌다. 지금 생각하면 모든 시작은 아마 그 여자였던 것 같다. 그날은 새벽 2시쯤이었다. 나는 빈 술병 박스를 버리려고 뒤편 창고로 향했다. 창고로 이어지는 복도는 늘 어두컴컴했다. 천장 전등 하나가 깜빡거렸는데 이상하게도 비 오는 날이면 그 불빛은 더 느리고 길게 전멸했다. 딱! 딱! 마치 누군가 숨을 죽인 채 눈만 깜빡이는 것 같은 리듬이었다. 창고문 앞에 도착했을 때였다. 누군가 서 있었다. 여자였다. 처음엔 술 취한 손님인가 싶었다.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빛 속에 서 있었는데도 옷이 전혀 젖어 있지 않았다. 긴 머리카락은 축 늘어진 채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고개는 바닥을 향해 축 처져 있었다. 무엇보다 소름 끼쳤던 건 그 여자가 너무도 가만히 서 있다는 사실이었다. 정말 미세한 움직임조차 없었다. 숨도 쉬지 않는 사람처럼. 괜히 입안이 바짝 말랐다. 손님? 대답은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여기 직원 구역인데요. 그 순간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눈동자가 흐릿했다. 초점이 없는 사람처럼 멍하니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여자의 입술이 아주 느리게 움직였다. 문 열어줘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숨소리처럼 들렸다. 예? 안에 들어가야 해요. 창고문은 잠겨 있었다. 직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는 곳이었다. 당연히 거절하려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여자를 오래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 비 오는 밤 공기보다 훨씬 차갑고 눅눅한 느낌. 마치 저 여자 자체가 아니라 저 여자 뒤 어딘가에서 다른 무언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손님,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안쪽은. 그때였다. 여자가 갑자기 내 이름을 불렀다. 민수 씨. 심장이 그대로 철렁 내려앉았다.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명찰을 본 걸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날 내 명찰은 앞치마 안쪽으로 절반쯤 가려져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다. 여자 발밑이었다. 주차장 바닥은 비로 흠뻑 젖어 있었는데 그 여자가 서 있는 자리만 동그랗게 말라 있었다. 정확히 사람 하나 서 있을 만큼만.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저 아세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창고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안에 있어. 그 순간이었다. 창고 안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쿵! 나는 그대로 몸이 굳었다. 분명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감 전이라 창고는 비어 있었고 열쇠 역시 내가 들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 쿵!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마치 문 바로 안쪽에서 누가 두드리는 것처럼.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내가 멍하니 창고 문만 바라보는 사이 여자가 어느새 바로 옆까지 다가와 있었다. 정말 아무 소리도 없이. 그 얼굴이 가까워졌을 때 나는 비 냄새가 아니라 오래된 물 냄새를 맡았다. 강바닥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냄새. 젖은 나무가 오래 썩은 냄새. 열어줘.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야, 뭐하냐? 나는 그대로 비명을 지를 뻔했다. 뒤돌아보니 주방장 김태식 형이었다. 40대 중반쯤 된 사람이었는데 평소 욕을 달고 살던 형이 그날만큼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너 여기서 뭐해? 아니 손님이 자꾸. 그런데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정말 흔적 하나 없이. 방금 전까지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주차장 끝까지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나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태식 형은 내 팔을 세게 붙잡은 채 낮게 물었다. 봤냐? 예? 그 여자. 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형은 입술을 질끈 깨물더니 작게 중얼거렸다. 또 왔네. 숨이 턱 막혔다. 누구요? 형은 주변부터 둘러봤다. 누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다. 야, 앞으로 새벽 2시 넘어서 창고 근처 얼씬도 하지 마. 왜요? 형은 대답 대신 담배를 꺼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예전에 여기서 죽은 애가 있어. 나는 억지로 웃어보려 했다.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형은 담배에 불도 붙이지 못한 채 말을 이었다. 10년 전쯤인가 룸에서 일하던 여자애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대. 실종이요? 처음엔 다들 도망간 줄 알았지. 근데 그 뒤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졌다. 멀리 클럽 안에서는 둔탁한 베이스 음악이 울려 퍼졌다. 쿵쿵쿵 마치 심장 박동 같았다. 태식 형은 담배를 문 채 낮게 말했다. 새벽마다 창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대. 나는 무의식적으로 창고 문을 바라봤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조용하게. 그런데 이상했다. 문 아래 틈 사이로 무언가 젖어 나오고 있었다. 천천히. 검붉은 물 같은 액체가 바닥을 타고 스며나왔다. 숨이 턱 막혔다. 형, 저거. 태식 형도 그걸 본 순간 얼굴이 굳어버렸다. 그리고 욕처럼 낮게 내뱉었다. 씨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창고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게. 문 바로 반대편에서. 나는 그 자리에서 당장 도망치고 싶었다. 진심이었다. 몸 안의 본능이 계속 경고하고 있었다. 저 문은 절대 열면 안 된다고. 지금이라도 뒤돌아서 사람 많은 홀 안으로 뛰어들라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창고문 아래로 번져 나오던 검붉은 액체 때문이었다. 그건 단순한 물처럼 보이지 않았다. 끈적했고 아주 느리게 꿈틀거리듯 움직였다. 살아있는 것처럼. 태식 형이 내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보지 마. 형, 저거 피 아니에요? 못 본 걸로 해. 형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 떨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톡. 문 안쪽에서 손톱으로 긁듯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톡, 톡. 아주 약한 소리였다. 마치 누군가 마지막 힘으로 벽을 긁으며 살려달라고 신호 보내는 것 같았다. 입안이 바짝 말랐다. 안에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태식 형이 날 정면으로 노려봤다. 민수야. 예. 여기 계속 일하고 싶으면 절대 저 문 열지 마. 그 말은 협박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진심으로 겁먹은 사람이 하는 경고 같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창고 안에서 엄청난 충돌음이 터졌다. 쿵! 문짝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다. 나는 비명을 억지로 삼켰다. 태식 형도 움찔하며 뒤로 반걸음 물러났다. 그리고 동시에 들렸다. 여자 목소리. 추워. 분명 문 바로 반대편이었다. 숨소리까지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 나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 열쇠를 움켜쥐었다. 그러자 태식 형이 거의 악을 쓰듯 소리쳤다. 열지 마! 바로 그때 클럽 안쪽 문이 열리며 시끄러운 음악과 웃음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술박스를 들고 나오던 직원 둘이 우리를 이상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뭐 하세요? 태식 형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 어깨를 세게 밀었다. 안으로 들어가. 나는 다시 창고문 아래를 봤다. 검붉은 액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분명히 봤다. 그리고 저 문 안에는 무언가 있었다. 그날 새벽 이후로 나는 계속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손님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고 주문도 몇 번이나 틀렸다. 음악은 평소보다 더 시끄럽게 들렸고 조명은 이상할 정도로 어지럽게 흔들렸다. 블룸은 내부 구조는 복잡했다. 메인홀 양옆으로 룸들이 늘어서 있었고 가장 안쪽 복도를 지나면 직원 휴게실과 창고가 나왔다. 오래된 건물이라 복도는 좁고 천장은 낮았다. 특히 새벽 4시쯤이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손님들이 하나둘 비틀거리며 나가고 음악 볼륨이 낮아질 무렵 그 시간대의 블루문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건물 같았다. 천장 배관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어딘가에서는 낡은 철문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가끔씩 복도에서 누군가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또각, 천천히, 여자 구두 소리였다. 처음엔 직원 중 누군가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발소리는 분명한데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새벽 4시 반쯤 나는 맥주 박스를 정리하려고 홀 뒤편 냉장 창고 쪽으로 향했다. 그때 DJ 부스 근처에서 웨이터 성훈이가 나를 불렀다. 야, 민수. 왜? 평소 장난만 치던 놈인데 얼굴빛이 이상할 정도로 굳어 있었다. 너 아까 뒤에서 여자 봤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씨발, 나도 봤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성훈이는 담배를 꺼내려다 손에서 떨어뜨렸다. 검은 코트 입고 있었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성훈이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야, 그럼 진짜네. 뭐가? 그는 주변을 한번 훑어봤다. 누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다. 나 어제도 봤어. 등골이 서늘해졌다. 어디서? 4번 룸. 4번 룸은 지금은 폐쇄된 방이었다. 예전에 큰 싸움 사건이 터진 뒤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항상 문이 잠겨 있었고 안쪽 전등도 꺼져 있었다. 성훈이는 마른 침을 삼켰다. 어제 손님 다 빠지고 청소하는데 안에서 노래 소리가 들렸어. 노래? 여자 허밍 소리 같은 거. 순간 팔에 소름이 돋았다. 성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처음엔 누가 몰래 들어간 줄 알았거든. 근데 문 열려고 다가가니까 안에서 갑자기 조용해졌어. 나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그래서 열었어? 성훈이가 고개를 세게 저었다. 못 열지 씨발. 그는 입술을 핥으며 말했다. 근데 문 아래로 물이 흘러나오더라. 숨이 턱 막혔다. 창고 앞에서 봤던 것과 똑같았다. 무슨 물? 모르겠어. 건물 걷는데 냄새가 이상했어. 강물 냄새. 오래 썩은 물 냄새. 순간 속이 울렁거렸다. 그때였다. 또각. 우리 둘 다 동시에 입을 다물었다.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또각. 또각. 성훈이가 욕설을 삼켰다. 들었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복도 끝은 붉은 조명 아래 훤히 보였는데 사람 그림자가 없었다. 아무도 없는데 소리만 가까워지고 있었다. 또각. 또각.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다. 성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난 아니지? 그 순간이었다. 복도 끝 비상등 아래에서 검은 머리카락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마치 벽 뒤에서 누군가 고개를 내미는 것처럼.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여자였다. 아까 창고 앞에 서 있던 여자. 핏기 없는 얼굴. 비를 맞았는데도 젖지 않은 검은 코트. 그리고 초점 없는 흐릿한 눈. 그 여자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나를 보고 있었다. 성훈이가 욕설과 함께 뒤로 물러났다. 시발. 그런데 여자가 입을 열었다. 왜 아직도 있어? 순간 온몸이 굳었다. 그 말투는 이상했다. 마치 내가 이곳에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듯한 목소리였다. 여자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사람이라기보다 관절이 망가진 인형 같았다. 뼈가 삐걱거리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여기 냄새나. 그 순간 복도 불이 꺼졌다. 탁! 순식간에 완전한 암흑이 덮쳤다. 성훈이가 비명을 질렀다. 야! 나는 다급하게 벽을 더듬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내 귀 바로 옆에서 누군가 숨을 내쉬었다. 후 얼음장처럼 차가운 숨결이었다. 나는 그대로 몸이 굳었다. 이어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문 열어줘.
그 순간 복도 불이 다시 켜졌다. 탁! 나와 성훈이는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 바닥에는 젖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맨발 자국이었다. 물에 흠뻑 젖은 채 복도를 따라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3번 룸 앞에서 멈춰 있었다. 잠긴 문 아래로 검붉은 액체가 천천히 스며 나오고 있었다. 성훈이가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민수야. 우리 여기 그만두자. 그 말을 듣는 순간 4번 룸 안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띠리링. 낡은 유선 전화 특유의 소리. 한 번, 그리고 다시. 띠리링. 하지만 블룸은 4번 룸 전화선은 이미 몇 년 전에 끊어진 상태였다. 전화벨 소리는 오래된 병원 복도처럼 음산하게 울렸다. 띠리링.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다. 나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3번 룸 문만 바라봤다. 성훈이도 굳은 얼굴로 움직이지 못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저 방 전화는 이미 죽어 있었다는 걸. 사장이 직접 말했었다. 3번 룸은 전기 다 끊었다. 그런데 분명 안에서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다. 띠리링.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마치 수학이 바로 옆에 서 있는 것처럼 선명했다. 성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시발, 누가 장난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말하면서도 본인 스스로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표정이었다. 나는 마른 침을 억지로 삼켰다. 가보자. 미쳤냐? 안에 사람 있으면 어떡해? 사실 그건 핑계였다. 이미 알고 있었다. 저 안에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런데 이상하게도 확인하고 싶었다. 사람은 극한의 공포를 느끼면 도망치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간다.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그리고 대부분 그런 선택이 가장 위험하다. 나는 천천히 3번 룸 앞으로 걸어갔다. 다가갈수록 복도 공기가 차가워졌다. 에어컨은 이미 꺼진 시간이었는데도 입김이 희미하게 새어나올 정도였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냄새가 났다. 젖은 흙냄새, 비온 뒤 하수구 같은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섞여있는 여자 향수 냄새. 나는 천천히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 손잡이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성훈이가 뒤에서 다급하게 말했다. 야! 열지 마. 그 순간이었다. 철컥. 안쪽에서 문 손잡이가 돌아갔다. 나는 그대로 몸이 굳었다. 누군가 안에서 문을 잡고 있었다. 천천히. 끼익.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복도 불빛이 어두운 룸 안으로 길게 스며들었다. 그리고 안쪽이 보였다. 아무도 없었다. 정말 아무도. 그런데 이상했다. 방 안 공기가 흔들리고 있었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다. 창문은 닫혀 있는데도 마치 누군가 방 안에 서 있다가 방금 사라진 것처럼. 전화벨은 멈춰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문을 조금 더 밀었다. 끼익. 3번 룸 안은 먼지 투성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술병들이 굴러다녔고 소파에서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다. 천장 조명은 꺼져 있었지만 복도 불빛 덕분에 내부 윤곽 정도는 겨우 보였다. 그리고 벽 쪽. 거기에 유선 전화기가 놓여 있었다. 수화기는 제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전화선은 잘려 있었다.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정말 끊겨 있었다. 썩은 전선 끝이 공기에 변색돼 있었다. 성훈이가 뒤에서 욕설을 내뱉었다. 시발. 바로 그때 툭 무언가 내 발등에 닿았다. 나는 천천히 아래를 내려다봤다. 사진 한 장이었다. 물에 오래 담갔다 꺼낸 것처럼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넣었다.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사진 속에는 여자 3명이 서 있었다. 오래전 블루문 직원들 같았다. 화질은 낡아 흐릿했고 색도 발해 있었다. 그런데 가운데 여자.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검은 코트 여자였다. 분명 같은 얼굴이었다. 창백한 피부,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흐릿하게 초점 없는 눈. 성훈이도 사진을 보고 얼굴이 굳었다. 얘잖아. 나는 천천히 사진을 뒤집었다.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09년 11월 14일. 그리고 볼펜으로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서유진. 그 순간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폭발하듯 울렸다. 꽝! 우리 둘 다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문이 닫혀 있었다. 방 안은 완전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성훈이가 문 쪽으로 달려갔다. 야! 열려! 철컹! 철컹컹! 미친 듯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이상한 걸 느꼈다. 방 안이 너무 조용해지고 있었다. 클럽 음악도 들리지 않았다. 밖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도 사라졌다. 마치 이 방만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았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다. 킥! 아주 가까운 거리였다. 내 바로 옆. 나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성훈이가 거의 울부짖듯 외쳤다. 누구야? 대답 대신 또각 구두 소리가 들렸다. 방 안이었다. 어둠 속을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 또각, 또각.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리고 희미하게 보였다. 어둠 속에 서 있는 사람 형체. 긴 머리, 검은 코트, 고개를 푹 숙인 여자. 그 여자가 천천히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성훈이가 울먹이며 욕을 내뱉었다. 시발! 여자는 몇 걸음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눈이 없었다. 정확히는 새까맣게 비어 있었다. 흰자도 동공도 없이 그냥 깊게 뚫린 구멍 같았다. 그리고 여자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왜 나 두고 갔어? 그 순간 성훈이가 비명을 지르며 문을 발로 걷어찼다. 쾅! 동시에 방불이 켜졌다. 탁! 나와 성훈이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문도 활짝 열려 있었다. 성훈이는 그대로 복도로 뛰쳐나갔다. 미친 씨발 여기 뭐 있어? 나도 정신없이 뒤따라 나왔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클럽 음악은 다시 정상적으로 들리고 있었고 멀리 홀에서는 술 취한 손님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다. 방금 전 일이 전부 환각 같았다. 하지만 내 손에는 사진이 남아 있었다. 축축하게 젖은 사진.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었다. 복도 끝. 사장실 앞이었다. 블루문 사장 박진철. 50대 중반의 남자. 항상 웃는 얼굴로 직원들을 대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달랐다.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다. 그는 내 손에 들린 사진을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다. 그거 어디서 났어?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사장은 거의 빼앗듯 사진을 가져갔다. 그리고 사진 속 여자를 본 순간 표정이 무너졌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보였다. 공포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구예요? 사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저 사진만 내려다봤다. 그러다 낮게 중얼거렸다. 죽은 애다. 복도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성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서요? 사장은 담배를 꺼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라이터 불도 몇 번이나 실패했다. 실종됐었지. 근데요? 사장은 한참 침묵하다가 아주 천천히 말했다. 못 찾았어.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무슨 말씀이에요? 사장이 우리를 바라봤다. 눈빛이 이상했다. 겁에 질린 사람 눈이었다. 시체를 못 찾았다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복도 끝 창고 방향에서 쿵! 무언가 벽을 세게 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셋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들렸다. 여자 목소리. 아주 멀리서 하지만 분명하게. 사장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렸다. 눈에 띌 정도로 손이 떨리고 있었다. 복도 끝 창고 쪽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천장 전등은 불안하게 깜빡였고 그 아래 바닥에는 희미하게 젖은 물자국이 번져 있었다. 들었지? 성훈이가 거의 숨소리처럼 속삭였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장은 한동안 창고 방향만 바라봤다. 그러다 갑자기 정신 차린 사람처럼 우리 쪽으로 다가오며 낮게 말했다. 오늘 끝나면 바로 집 가. 사장님. 그리고 절대 혼자 다니지 마. 그 말을 남긴 뒤 사장은 거의 도망치듯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쾅!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나와 성훈이는 한동안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멀리 홀에서는 여전히 음악이 쿵쿵 울리고 있었고 술 취한 손님들 웃음소리도 들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모든 소리가 너무 멀게 느껴졌다. 마치 깊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먹먹했다. 성훈이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냈다. 민수야. 나 진짜 오늘까지만 한다. 그 목소리엔 평소 장난기가 전혀 없었다. 나는 억지로 웃으려 했다. 야, 우리 둘 다 너무 피곤해서 헛것 본 걸 수도 있잖아. 성훈이가 바로 나를 노려봤다. 눈 없는 사람도 헛것이냐? 말문이 턱 막혔다. 성훈이는 라이터를 켰지만 불이 제대로 붙지 않았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 아까 진짜 봤어. 뭘?
성훈이가 입술을 떨며 말했다. 개입.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그는 시선을 내리깔고 중얼거렸다. 웃고 있었어. 복도 공기가 더 싸늘해진 것 같았다. 그때였다. 위층에서 갑자기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터졌다. 쾅! 우리 둘은 동시에 천장을 올려다봤다. 블룸은 2층은 원래 창고와 직원 숙소로 쓰던 공간이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폐쇄된 상태였다. 천장 누수 때문에 출입 금지라고 들었었다. 그런데 다시 쿵! 이번에는 무거운 무언가를 질질 끄는 소리였다. 성훈이가 굳은 얼굴로 중얼거렸다. 위엔 아무도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툭! 차가운 물방울 하나가 내 손등 위로 떨어졌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대로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천장 틈 사이로 검은 머리카락이 삐져나와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 다발이 축 늘어진 채 천장 사이에 걸려 있었다. 나는 그대로 몸이 굳었다. 성훈이도 그걸 봤다. 시발! 머리카락은 아주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위에서 누군가 기어다니고 있는 것처럼. 그 순간 뚝! 물방울 하나가 다시 떨어졌다. 이번에는 냄새까지 올라왔다. 썩은 물 냄새, 오래 고인 하수구 냄새 같은 것.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천장 위에서 긁는 소리가 들렸다. 드르륵! 천천히. 누군가 손톱으로 바닥을 긁는 소리, 그리고 이어서 키득! 여자 웃음소리. 정확히 우리 머리 위였다. 성훈이가 욕설을 내뱉으며 뒤돌아 뛰기 시작했다. 야가! 나도 정신없이 뒤따라 뛰었다. 복도를 빠져나와 홀까지 나오고 나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사람들 사이로 들어오자 조금 현실감이 돌아왔다. 술 냄새, 시끄러운 음악, 취객들 웃음소리. 그런데도 계속 등 뒤가 서늘했다. 누가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 나는 무의식적으로 2층 계단 쪽을 바라봤다. 계단 입구는 굵은 쇠사슬로 막혀 있었다. 출입금지 팻말도 그대로 걸려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쇠사슬 아래 바닥이 흠뻑 젖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물에 젖은 채 방금 지나간 것처럼. 민수, 뒤돌아보니 태식 형이었다. 형은 우리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너희 뭐 봤냐? 성훈이가 거의 바로 대답했다. 형 여기 진짜 뭐 있어요? 태식 형은 깊게 한숨 쉬듯 욕을 내뱉었다. 젠장. 나는 조심스럽게 사진 이야기를 꺼냈다. 서유진이라는 사람 알아요? 그 순간 태식 형 눈빛이 흔들렸다. 분명히 알고 있는 반응이었다. 형은 주변부터 확인하더니 우리를 직원 휴게실 안으로 밀어넣었다. 문을 닫자마자 낮게 말했다. 앞으로 그 이름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마. 왜요? 형은 대답 대신 냉장고에서 캔커피를 꺼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커피가 바닥으로 조금 흘렀다. 걔 처음 없어졌을 때 경찰도 왔었어. 나는 숨죽인 채 듣고 있었다. 근데 이상한 게 많았지. 어떤 거요? 형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걔 봤다는 사람들이 전부 말이 달랐어. 다르게요? 누군 창고 쪽 갔다 하고, 누군 2층 올라갔다 하고, 누군 손님 따라 밖으로 나갔다 하고. 그럼 그냥 실종된 거잖아요. 형이 천천히 나를 바라봤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야. 휴게실 형광등이 순간 깜빡였다. 지지직. 방 안이 잠깐 어두워졌다가 다시 켜졌다. 형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걔 없어진 뒤부터 밤마다 전화가 왔대. 숨이 막혔다. 누구한테요? 가게로. 성훈이가 마른 침을 삼켰다. 무슨 전화요? 아무 말도 안 했대. 잠깐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형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근데 수화기 너머로 계속 물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고 하더라. 툭, 툭. 그 말을 듣는 순간 휴게실 천장에서 진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셋은 동시에 천장을 올려다봤다. 천장 한가운데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아주 천천히. 툭. 바닥에 검붉은 얼룩이 퍼졌다. 성훈이가 욕설을 삼켰대었다. 시발. 태식형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휴게실 전화가 울렸다. 띠리링. 우리 셋 모두 그대로 얼어붙었다. 이 시간에 휴게실 전화가 올 일은 거의 없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전화벨은 계속 울려. 띠리링, 띠리링. 태식형이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순간 형 표정이 굳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예요?
그 순간 수화기 너머 소리가 희미하게 우리 귀에도 들렸다. 철벅, 철벅. 누군가 깊은 물속을 걸어오는 소리. 그리고 아주 작은 여자 목소리. 찾았어. 태식형 손에서 수화기가 툭 떨어졌다. 쿵. 동시에 휴게실 불이 꺼졌다. 탁. 순식간에 완전한 암흑이 덮쳤다. 그리고 바로 내 뒤에서 차갑고 축축한 머리카락이 천천히 내 목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목덜미를 스치는 젖은 머리카락 감촉이 너무 생생했다. 차갑고 축축했다. 사람 머리카락이라기보다 오래 물속에 잠겨있던 해초 같았다. 숨이 턱 막혔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 바로 뒤에 서 있었다. 그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사람은 안다. 보지 않아도. 등 뒤에 누가 서 있는지 나는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귀 바로 옆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후. 차갑다 못해 살이 저릴 정도의 숨, 그리고 여자 목소리. 왜 모른 척했어? 순간 휴게실 불이 다시 켜졌다. 탁! 나는 그대로 뒤돌았다. 아무도 없었다. 정말 아무도. 그런데 바닥은 젖어 있었다. 내 발 뒤쪽으로 길게 물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내 바로 뒤에 서 있었던 것처럼. 성훈이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벽에 붙어 있었고 태식형은 멍한 눈으로 바닥에 떨어진 수화기만 바라보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여전히 소리가 들렸다. 철벅, 철벅, 멀어지는 물소리,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섞여 있는 여자 웃음소리. 태식형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전화선을 뽑아버렸다. 오늘 영업 끝낸다. 예? 손님들 다 내보내. 형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빨리. 우리는 거의 뛰다시피 홀로 향했다. 시간은 새벽 5시 가까이였다. 남아있는 손님도 얼마 없었다. DJ는 음악 볼륨을 낮췄고 직원들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듯 전부 말수가 줄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됐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갈 때마다 어떤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긴 머리 여자, 검은 옷 입은 여자, 고개를 숙인 여자. 처음엔 그냥 손님인 줄 알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라져 있었다. 거울 속에 비쳤다가 없어지고 화장실 입구에 서 있다가 사라지고 술 취한 사람들 틈에서 잠깐 보였다가 또 없어졌다. 점점 숨이 가빠졌다. 피곤해서 헛것이 보이는 건가 싶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만 본 게 아니었다. 성훈이도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었다. 태식형은 아예 홀 중앙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 뭔가를 일부러 피하는 사람 같았다. 손님들을 전부 내보내고 셔터를 내릴 즈음이었다. 사장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이 완전히 늙어 있었다. 몇 시간 만에 사람이 저렇게 지쳐 보일 수 있나 싶을 정도였다. 그는 직원들을 모두 돌려보낸 뒤 우리 셋만 남겼다. 나, 성훈, 태식형, 그리고 사장. 음악이 꺼진 블루문은 기괴한 공간 같았다. 늘 시끄럽던 장소가 갑자기 침묵에 잠기면 건물 자체가 낯설어진다. 천장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 냉장고 진동음, 그리고 멀리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물 떨어지는 소리. 그게 전부였다. 사장은 말없이 담배만 피웠다. 재떨이에는 이미 담배꽁초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한참 뒤에야 그가 입을 열었다. 너희도 본 거냐? 태식형이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사장님, 이제 말해야죠. 사장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서유진, 23이었다. 나는 숨죽인 채 듣고 있었다. 서울에서 내려온 애였어. 돈 벌려고. 사장은 멍한 눈으로 바닥을 바라봤다. 조용한 애였고 말도 별로 없었어. 근데 왜 없어진 거예요? 사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담배만 깊게 빨았다. 태식형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얘기해야죠. 순간 사장이 형을 노려봤다. 입 다물어. 언제까지 숨길 건데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나는 둘을 번갈아 바라봤다. 분명 둘 다 뭔가 알고 있었다. 성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었는데요? 짧은 정적. 그리고 사장이 입을 열었다. 그날 손님 하나가 있었어. 손님이요? 자주 오던 놈인데 술만 들어가면 난폭해졌지. 사장은 담배를 비벼 껐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진이가 그 방 들어가기 싫다고 했어. 근데요? 사장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억지로 들여보냈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속이 서늘해졌다. 사장은 힘겹게 말을 이었다. 1시간쯤 지나서 비명 소리가 났어.
성훈이가 침을 삼켰다. 그래서요? 문 열었을 때 손님은 없었어. 유진 씨는요? 사장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태식형이 낮게 말했다. 피가 있었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많이요? 태식형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시체는 없었어. 정적이 흘렀다. 멀리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툭, 툭. 사장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경찰도 왔었지. 근데 못 찾았어. 그럼 범죄 아니에요? 사장이 천천히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아직도 기억난다.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인 눈. 그 손님도 없어졌거든.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예? 다음날 차만 발견됐어. 심장이 천천히 빨라지기 시작했다. 그럼 태식형이 내 말을 끊었다. 그때부터였어요. 휴게실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다. 밤마다 여자 웃음소리 들리고 사장이 낮게 중얼거렸다. 전화 오고 창고 문 두드리고 태식형 말이 끝난 순간 쿵 어딘가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우린 동시에 굳어버렸다. 그리고 다시 쿵 창고 쪽이었다. 사장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안 돼. 그리고 세 번째 쿵 이번에는 건물 전체가 울릴 정도였다. 성훈이가 욕설을 터뜨렸다. 씨발 저거 뭐예요? 사장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따라와. 우리는 반쯤 끌려가듯 복도로 향했다. 창고와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천장 불빛은 불안하게 깜빡였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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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바닥. 검붉은 액체가 창고 문 아래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전보다 훨씬 많았다. 마치 안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바닥을 따라 번지고 있었다. 냄새도 심해졌다. 썩은 강물 냄새, 오래 고인 물 냄새. 나는 헛구역질이 올라왔다. 그 순간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철벅, 누군가 물속을 걷는 소리. 그리고 이어서 드르륵 손톱으로 무언가 긁는 소리. 문 바로 반대편이었다. 사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컵 열쇠 가져와. 나는 멍한 얼굴로 그를 봤다. 예? 지금 열어야 해. 태식형이 거의 소리쳤다. 미쳤어요? 사장이 처음으로 화를 냈다. 안 열면 더 큰일 나. 바로 그 순간 문 안쪽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아주 선명하게. 나 아직 여기 있어. 그리고 천천히 철컥 문 손잡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철컥 철컥 문 손잡이가 안쪽에서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누군가 안에서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다. 우린 모두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성훈이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이었고 태식형은 욕조차 하지 못했다. 사장은 입술이 새하얗게 질린 채 창고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손잡이는 계속 움직였다. 철컥, 철컥. 잠긴 문인데도 마치 안쪽에 누군가가 힘으로 억지로 돌리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쿵! 문짝 전체가 한번 크게 흔들렸다.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다. 사장이 낮게 말했다. 민수. 예, 열쇠. 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싫습니다. 사장이 천천히 나를 바라봤다. 그런데 그 눈빛은 화난 사람 눈이 아니었다. 겁에 질린 사람 눈이었다. 지금 안 열면 안 돼. 왜요? 사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이었다. 문 아래 틈에서 검붉은 액체가 확 번져 나왔다. 철벅, 내 운동화 앞부분이 젖었다. 차가웠다. 너무 차가워서 발끝 감각이 사라질 정도였다. 그리고 냄새. 썩은 물 냄새 사이로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피 냄새였다. 성훈이가 헛구역질을 했다. 시발, 바로 그때 창고 안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다. 또각, 천천히 누군가 안쪽을 걷고 있었다. 또각, 또각. 그런데 이상했다. 창고는 그렇게 넓지 않았다. 몇 걸음이면 끝나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발소리는 끝나지 않았다. 마치 끝도 없는 긴 복도를 걷는 것처럼. 또각, 또각.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유진아. 순간 발소리가 멈췄다. 정적이 복도를 덮었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였다. 그리고 문 바로 반대편에서 키득 여자가 웃었다. 아주 가까이에서. 나는 더는 버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 경찰 부를게요. 그 말을 듣자마자 사장이 갑자기 내 팔을 거칠게 움켜잡았다. 안 돼. 왜 안 되는데요? 경찰 오면 다 끝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다 끝이라는 말.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태식형도 같은 걸 느꼈는지 사장을 노려봤다. 사장님. 사장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쾅! 창고 안에서 엄청난 소리가 터졌다. 동시에 문짝이 크게 흔들렸다. 성훈이가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들렸다. 여자 목소리.
이번엔 울고 있었다. 아파.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너무 생생한 목소리였다. 정말 사람 같았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 목소리.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낮고 쉰 남자 웃음소리가 들렸다. 창고 안쪽에서 우린 동시에 굳어버렸다. 사장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다. 태식형이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다. 그 새끼. 나는 곧바로 물었다. 누구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만으로 충분했다. 그 손님, 사라졌다는 남자. 그 순간 드르륵 무언가 바닥을 끌고 오는 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걸 질질 끄는 소리였다. 점점 가까워졌다. 문 바로 앞까지. 그리고 멈췄다. 나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그 다음 순간 문 아래 틈 사이로 손가락 하나가 삐져나왔다.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손가락은 창백했다. 물에 오래 잠겨있던 시체처럼 하얗고 쭈글쭈글했다. 손톱은 새까맣게 썩어 있었다. 성훈이가 뒤로 넘어지듯 물러났다. 미친. 그 손가락이 바닥을 긁기 시작했다. 드르륵 천천히. 그리고 안쪽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아, 차가워. 사장이 갑자기 소리쳤다. 열어. 태식형이 사장을 붙잡았다. 미쳤어요? 열어야 끝나. 사장은 거의 울고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확신했다. 저 사람은 뭔가 알고 있다. 아주 중요한 걸. 그리고 지금까지 숨겨왔다. 그 순간 복도불이 꺼졌다. 탁! 순식간에 완전한 암흑이 내려앉았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아마 성훈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서 철컥! 문 잠금 장치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문이 열리고 있었다. 끼익! 아주 천천히. 동시에 썩은 물 냄새가 복도 전체로 퍼졌다. 너무 심해서 눈물이 날 정도였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철벅! 누군가 걸어 나오는 소리. 천천히. 철벅! 철벅!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몸이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때 복도불이 다시 켜졌다. 탁! 우린 전부 그대로 얼어붙었다. 창고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안쪽은 새까맣게 어두웠다. 불빛조차 제대로 닿지 않았다. 그리고 바닥. 검붉은 물로 흥건했다. 그 위에 젖은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맨발 자국이었다. 창고 안쪽에서부터 우리 바로 앞까지. 그런데 이상했다. 발자국 끝에는 아무도 없었다. 분명 방금 누가 걸어 나온 소리를 들었는데 아무도 없었다. 성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디 갔어? 그 순간 내 뒤에서 또각 구두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복도 끝에 여자가 서 있었다. 서유진, 검은 코트, 젖은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코트 아래쪽이 전부 젖어 있었다. 마치 물속에서 막 걸어 나온 사람처럼. 그리고 배 부분이 검게 물들어 있었다. 피처럼 여자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확히는 나만 보고 있었다.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아.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사장을 바라봤다. 그 순간 처음으로 그녀 표정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슬픔이 아니었다. 원망이었다. 아주 오래 쌓인 깊은 원망. 그리고 여자가 입을 열었다. 왜 숨겼어? 사장이 그대로 주저앉았다. 태식형이 멍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끝났네. 그 순간 여자가 갑자기 사라졌다. 마치 화면이 꺼지듯 흔적도 없이. 동시에 쿵! 창고 안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터졌다. 우린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창고 가장 안쪽 어둠 속에 무언가 놓여 있었다.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 젖은 채 바닥 위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로 검붉은 물이 천천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사장이 그걸 보는 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리고 거의 숨처럼 중얼거렸다. 아직 있었어. 사장은 넋이 빠진 사람처럼 검은 비닐봉지만 바라보고 있었다. 말도 안 돼.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창고 안 공기는 숨쉬기 힘들 정도로 차가웠다. 천장 어딘가에서는 계속 물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다. 툭, 툭. 그리고 바닥에 검붉은 물이 우리 발끝까지 천천히 번져오고 있었다. 성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거 뭐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사장은 입술만 떨고 있었고 태식형은 얼굴을 감싼 채 욕설을 중얼거렸다. 나는 이상하게 시선을 떼지 못다. 검은 봉지, 산업 폐기물 담을 때 쓰는 거대한 비닐봉지 같았다. 그런데 형태가 이상했다. 안쪽에 사람 형체가 있었다. 너무 선명하게 머리, 어깨, 다리, 심장이 그대로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형! 태식형이 눈을 질끈 감았다. 보지 마! 그 순간 꿈틀,
봉지가 움직였다. 우린 동시에 굳어버렸다. 성훈이가 숨막힌 비명을 삼켰다. 시발! 봉지가 다시 움직였다. 안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몸을 돌리는 것처럼. 드륵! 비닐 스치는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다. 나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그리고 탁! 비닐 안에서 손 하나가 튀어나왔다. 검붉게 젖은 손, 손톱이 전부 벗겨진 손. 성훈이가 뒤로 넘어지듯 물러났다. 사장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유진아. 그 순간 봉지 안쪽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추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진짜였다. 이건 환각도 장난도 아니었다. 정말 안에 뭔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태식형이 갑자기 사장 멱살을 움켜잡았다. 당신이 한 거예요? 사장이 미친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럼 왜 숨겼는데? 사장이 무너진 얼굴로 겨우 말했다. 겁났어. 창고 안 공기가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날 내가 봤어. 나는 숨죽인 채 사장을 바라봤다.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유진이가 손님이랑 싸우고 있었어. 멀리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철벅, 철벅. 사장은 계속 말했다. 술 취한 놈이었는데 걔를 때리고 있었어. 말렸어요?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만으로 충분했다. 태식형이 이를 악물었다. 시발. 사장이 거의 흐느끼듯 말했다. 나도 무서웠어. 그놈 조폭이었단 말이야. 갑자기 숨이 막혔다. 사장은 멍한 눈으로 바닥을 보며 중얼거렸다. 근데 갑자기 소리가 멈췄어. 무슨 소리요? 비명. 정적이 흘렀다. 사장은 눈을 감았다. 룸 안 들어갔을 때 둘 다 없었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피만 있었고 창고 안이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해서 모두 숨을 참고 있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리고 비닐봉지 안에서 키득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게. 성훈이가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왜 웃어? 그 순간 봉지가 천천히 일어났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비닐 안 형체가 몸을 세우고 있었다. 사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천천히 뚝 검붉은 액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찍 비닐이 안쪽에서 찢어졌다. 창백한 얼굴 일부가 드러났다. 젖은 머리카락, 새하얀 피부, 검게 멍든 입술. 서유진이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목이 돌아가 있었다. 정상적인 각도가 아니었다. 고개가 옆으로 꺾인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눈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초점이 없었다. 완전히 죽은 사람 눈이었다. 그런데 움직이고 있었다. 찾았네. 여자가 웃었다. 사장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유진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그리고 거의 비명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 놔두고 갔어? 창고 불빛이 미친 듯 깜빡이기 시작했다. 딱, 딱, 딱. 동시에 사방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다. 툭, 툭, 툭. 벽에서도 천장에서도 바닥 틈에서도 검붉은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 성훈이가 소리쳤다. 나가! 우린 동시에 창고 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철컥 문이 열리지 않았다. 잠겨 있었다. 성훈이가 미친 듯 문을 두드렸다. 열려! 바로 뒤에서 철벅, 철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천천히. 나는 떨리는 숨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서유진이 걸어오고 있었다. 검은 비닐봉지를 질질 끌면서 몸은 이상하게 꺾여 있었다. 마치 관절이 전부 부러진 사람처럼. 철벅, 철벅.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검붉은 물이 퍼졌다. 그런데 그 뒤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쿵, 쿵. 무거운 남자 발소리. 창고 가장 안쪽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었다. 처음에는 그림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움직였다. 키 큰 남자였다.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그리고 목이 비정상적으로 꺾여 있었다. 사장이 그걸 보는 순간 비명을 질렀다. 안 돼!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얼굴 절반이 짓눌려 있었다. 뼈가 함몰된 것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한쪽 눈은 터져 있었고 입가에서는 검은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남자가 웃었다. 쩍! 입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리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같이 있었잖아. 사장이 울부짖었다. 아니야. 태식형이 멍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사고였구나. 순간 모든 게 이어졌다.
손님도 사라졌다. 시체도 발견되지 않았다. 둘 다 숨이 가빠졌다. 설마 태식형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2층. 그 말이 끝나자마자 쿵! 천장에서 엄청난 충돌음이 터졌다. 마치 무거운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였다. 그리고 이어서 쩌적! 위층 바닥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사장이 미친 듯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그 순간 쾅! 창고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먼지와 검붉은 물이 동시에 쏟아졌다. 우린 비명을 지르며 몸을 피했다. 그리고 드러난 천장 안쪽. 나는 그걸 보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다. 위층 바닥 속 썩어버린 공간 사이로 사람 뼈가 보였다. 한 구가 아니었다. 여러 개였다.